저희 아버지께서 육사를 나오셔갖고 6.25 때 참전하셨다가 6.25 때 순국하신 국가유공자의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현재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할 바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국방부나 또 이런 정부기관에서 어떤 우리 순국자들이 묻히는 묘지에 묻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위원회를 조사해서 다시 모든 것을 원위치해서 다시 시작하고 또 우리 모든 그 국가유공자들에게 혹은 상위용사들에게 이런 일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는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현충원이 아무나 가는 곳입니까? 국립현충원은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거나 순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애국과 순국의 표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묻힌다고 하면 대단한 명예와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북한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에서 최악의 위기 상황인 낙동강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고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일부의 사람들이 친일몰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을 반대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전쟁의 영웅이며 애국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불과 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하여 파묘하는 법을 만든다고들 합니다. 참으로 충격입니다. 제가 왜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하여 말씀드리냐면, 첫째는 며칠 안 있으면 6.25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듯이 들어가기 어렵고 명예로운 국립현충원에 군대에서 전역되니 국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씨를 국가보훈부에서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변 씨는 남자 군인으로 입대했다가 스스로 여자로 성전환을 하고 계속하여 군에 남아서 여군으로 복무하기를 주장하여 이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전역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역된 상태에서 자기 집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나라를 지키고 목숨 바쳐 복무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분이 전사자입니까? 순국자입니까? 혹은 애국자입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국립현충원에 안장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군 복무를 마치고 예편한 사람은 모두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까? 불명예로 전역을 당해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고 변희수 씨의 개인의 불행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생각과 공적인 국가 업무 처리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살신성인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에게는 별별 트집을 잡아 파묘를 주구장하는 판국인데, 그런 명예로운 곳에 아무나 들어가게 한다면 이는 국가를 위해 명예롭게 전사하거나 순국한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 변희수 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립현충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지만 아무나 들어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에 고 변호사의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겠다는 지나친 결정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 부장판사 신명희 판사가 이렇게 재판한 결과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발발한 6.25 한국전쟁 당시에
18세의 나이로 국군에 입대해서 전쟁 3년 차인 1952년 전투 도중에 총상을 입었고 1961년 전상군경 상위 등급 2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문제는 2023년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법상 비대상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이 결국은 졌습니다. 그 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국가유공자이고 무공훈장 및 수혜의 포상을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가 살면서 상해 및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2번의 전과 전력이 있다고 해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국립묘지에 안장시켜주는 것을 반대했고 결국 재판에 의해서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지키다가 총상을 당해 국가유공자가 되었어도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안장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곳이기에 저는 국가유공자인 고인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위해서라는 그 판결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충원인 서울과 대전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법률을 검토해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해당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같이 국가장법 제2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것도 아니고 현역 군인과 또는 군인 공무원이 사망해서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1항 3호 남호과 5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훈법 제13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관급 또는 장교 이상 20년 이상의 군 복무한 사람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군무원, 소방공무원, 경찰 이 모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희생한 사람들 상위 등급에 따라서 등급을 받은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화운동을 대상 등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고 변희수 하사는 그 어느 곳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떤 공헌을 한 것인지 그 기준을 국민들이 납득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남군 하사관이 성전환 수술해서 여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일인 것인지 아니면 여군 하사관으로 복무하지 못하게 해서 자살을 한 것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살한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국방부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를 긴급 지시하라.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러한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자 문책, 문제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생략한 채 국가인권위원회와 밀착한 언론 방송의 일방향 보도에 떠밀려 다수 국민 의사에 반해 일사천리로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 현충원 안장으로 급박하게 이행되는 모습을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국가적 이슈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줄곧 고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해 다수 국민 의사를 거역하며 취해온 조치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아예 묵살해 분노를 초래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마저 우리의 요구가 묵살되는 현실을 목도하곤 배신감과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지난 문정부 청와대의 개입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로 인해 사법부에서의 최종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확정됐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신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내린 결정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았다면 지금처럼 일사천리로 이를 추진하지 않았을 텐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강정의 보훈부 장관이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언론 보도와 좌파, 친 LGBT 시민단체들에 휘둘리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개탄스럽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되짚어보며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3월 1일 부사관으로 임관한 고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중인 2019년 11월 29일 태국으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한 후 2020년 1월 9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 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군 복무 중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한 당시 지휘관들에게 일자 책임이 있다고 본다. 2020년 1월 22일 전역 의결이 된 같은 날 군 인권센터에서 인태훈 소장과 함께 여군 복무 요청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싸늘했다. 누구나 징집돼 복무하는 남자 군인과 달리 여군은 좋은 직장 개념으로 자리 잡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지원 입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변 하사는 2020년 2월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고 2020년 8월 11일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소송 결정은 누군가의 조언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안타깝게도 고 변희수 씨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3월 3일 청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2022년 10월 7일 대전지법행정 2부 오영표 부장판사가 법문화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사법 적극적에 의한 정치 판결로 전역 처분 취소를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건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 표명에 따라 2021년 10월 22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육군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점이다. 이는 다수 국민의 여론과 배치되는 결정이며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전시가 아닌 평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행스럽게 육군본부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선 2022년 12월 일반 사성으로 판정해 순직을 불인정했다. 그런데 2024년 3월 29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선 육군본부의 결정과 달리 2021년 3월 3일인 사망일을 2월 27일 사망으로 소급 적용하여 순직으로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어떠한 인물들로 구성되어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다가 곧바로 순직 결정을 발표하고 만다. 우리는 이처럼 국가안보와 군기관 관련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무사안일조회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와 신원식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더욱 기가 막힌 건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5일 밤 뉴스에 고 변희수 하사가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우리는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해 다음 날 오전 11시 국립대전 현충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6월 14일엔 세종시의 국가보훈부 앞에서 현충원 이장 결정을 규탄하며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강정의 보훈부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였다.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는 것은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군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군 기강이 날로 해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건 군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점이다.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전차 조종수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육군 제5기감 여단은 물론 제6군단장과 군의관, 간호장교 등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고
변휘수 하사는 현충원 이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가족들에게는 매월 보상금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다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일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명령들이 묻혀있는 국립현충원에 본인의 성별 정체성 때문에 성전환 수술 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안장한다니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모든 군복무 사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고 변의수 전 하사 사건의 내막을 통해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 총체적 안보 위기에 놓여 있음에 깨닫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무조건 때를 쓰면 이긴다는 마카파식의 논리가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또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고이며 윤 대통령이 이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처리되고 원점에서 재고되기를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거듭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길 촉구하며 즉각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기를 촉구한다. 그 길만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뒤집어 쓰지 않는 길이며 국민들의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고 변의수 하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뒤집어 쓰지 말기 바라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순직 및 현충원 안장기 전면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고 변의수 하사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긴급 지시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강정의 보훈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 하나, 고 변의수 전 하사를 해외에 출국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당시 육군 제5기감 여단장과 제6군단장 그리고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더 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노릇하지 말고 국민이 분노하는 불공정 일방향 친 LGBT 보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군복무 시 트랜스젠더 수술 허용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며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에게 순직과 현충원 안장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청소년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만행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방부는 순직한 군인들을 못 오가지 말고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 변의수 씨의 순직 결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절대 반대한다.